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특수군사작전 이후 처음으로 7월 22일부터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서 젤렌스키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유로마이단 2.0으로도 불리는데 사실 사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뭐가 다 이제 와서 반 젤렌스키 시위를 벌이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쳤고 젤렌스키의 독재에 반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젤렌스키 정권이 국가 반부패국 나부와 반부패 전문 검찰청 사프의 기능을 유명무실로 하자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였습니다. 나부와 사프 두 곳은 서유럽이 젤렌스키 정권의 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후원하는 기관입니다. 키예프 정권의 부패 지수를 심사해 이를 구실로 유럽연합 가입에 제동을 거는 데 이용된 기관입니다. 사실 젤렌스키나 명목상의 반부패 기구나 그놈입니다. 모두 썩었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수도 키예프뿐 아니라 르보프, 오데사, 수미, 볼타바,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체르노빌, 이바노 프랑코프스크 등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나부가 아니라면 자기네들이 젤렌스키를 전복시키겠다고 외쳤습니다. 시위에는 키예프시장 비탈리 클리치코도 동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자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위대가 들고 있던 플래카드에는 말도 안 된다. 나부가 아닌 시위대가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로스토프로 가고 싶으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겨울 유로마이단의 폭풍 속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러시아 로스토프 나 돈으로 피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야누코비치 꼴을 당하고 싶으냐는 암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베르홈나 라다가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국 나부와 반부패 전문 검찰청 사프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젤렌스키가 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는 횡령과 뇌물수수에 맞서 싸웠던 기관들이 이제 검찰총장에게 종속됐습니다. 또 사프의 수장도 교체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실은 두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따라서 젤렌스키 측근은 건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젤렌스키 반대 시위를 벌인 사람들이 순수한 국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조지 소로스의 지배를 받는 소위 소로사이트입니다. 2013년 미 민주당 국무부의 쿠키를 받아먹으면서 마이단을 일으킨 NGO 구성원들이 주력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글로벌리스트가 심어놓은 소로사이트는 마이단의 충수였고 돈바스와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이들 소로사이트는 반부패가 자기네 나발이라면서 나부, 사프와 경쟁해왔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참에 나부, 사프의 힘을 빼버렸고 소로사이트도 단속으로 저러다 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로사이트도 젤렌스키를 위협할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소로사이트가 시위에 나선 것도 반부패 영역에서 자기네들을 배제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 올렉 자레프는 젤렌스키가 부패 방지 기관을 파괴한 뒤 소로사이트도 점진적으로 청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레프는 젤렌스키가 야누코비치가 아니라면서 소로사이트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단의 기원에 서있던 자들은 스스로 고통을 겪을 것이며 마이단을 지원했던 올리가르히 콜로모스키도 이미 감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르그라드의 정치 분석가 안드레이 핀츠쿠는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익을 위해 USAID에 참여로 설립된 반부패 기구도 트럼프 취임 이후 흐지부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기구들이 주인 없이 방치되면서 유럽의 통제권에 들어가자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미국과 공모해 1인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핀츠코는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구에 대한 타격이 트럼프의 특별대표 키스 켈로그의 방문 이후 이루어졌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의 조직들이 사실상 바이든의 유산을 파괴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젤렌스키의 행동이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나부가 소로스와 글로벌리스트, 민주당이 연루된 트럼프 반대 세력의 조직이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이를 파괴하든 말든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핀추크는 분석했습니다. 또 젤렌스키가 독재를 하든 말든 유럽도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반부패기관들과 붕괴에 대한 서방의 반응이 매우 미온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단지 우려를 표명했을 뿐이며 G7은 EU 통합 과정의 지연과 자금 지원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핀추크는 그러나 트럼프가 이미 키예프에 할당된 무기 구매 자금이 일부 횡령됐다는 암시를 했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마냥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7월 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총 3,500억 달러를 송금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처음 있는 반정부 시위 속에서 젤렌스키는 위기를 일단 모면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이단의 샘플은 젤렌스키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권력 교체는 시간 문제일 뿐임도 보여줬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승리를 돕고 있습니다. 키예프에서 참전용사와 군인 가족들이 시위를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도가니석 압력은 수년간 커져왔으며 이제 그 압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집회 영상을 보면 시위대가 매우 젊습니다. 이는 징집 요원들의 길거리 강제 납치식 징집에 따른 영향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젤렌스키 정권이 젊은이들에게서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앗아갔고 그들이 이제 반항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